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야권의 원로,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맡아서 엽기 수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폭삭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자객공천 등에 대해서 역겨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천벌받을 짓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히틀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들으면 정말 경악할 겁니다. 그만큼 유인태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국회의원도 한 3번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내 나이도 있고, 내 마음대로 떠들 거야. 아무튼,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전에도 민주당 중진들에 대해서 자기들 후배니까 아주 발랄한 단어로 박살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유인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인태 전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복당시키려 한다. 여기에 대해서 LI라고 하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유인태는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북콘서트 한다고 해서 사람이 좀 돼가나 보다 했더니 다시 일이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2번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가서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었다. 반문재인뿐만 아니라 아주 태극기 부대의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다. 황교안 전 대표 굉장히 아주 대접을 꾀했다. 그래서 이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2번 돼놓고 부산에 갔다. 부산 그 당으로 나가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현주 전 의원은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들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쪽에서도 배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럴 거면 왜 한두 달 전에 이준석하고 그렇게 북콘서트를 같이 해 요란을 뜨냐고 일침을 놨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현주 카드는 이재명 대표의 이 큰 자충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인태 전 총장은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구제 비례대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데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선거제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7번씩이나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신뢰의 문제다. 오른팔이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를 주장한 데 대해서 이 최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전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다. 최악으로. 전당원 투표라는 걸 흔히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 히틀러에 비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지난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것도 전당원 투표로 룰을 바꿔가지고 나왔다가 오세훈, 박형준한테 박살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해놓고 또 부결을 호소했잖아.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나?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저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다. 그렇지 않나? 그동안 이재명 의혹을 보라. 7번에 걸쳐서 그래놓고 저거를 이제 와서 병립이냐 연동이냐 해? 세상에 저렇게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까지 국민에게 공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좌고우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징그러워요. 당연히 그렇게 연동으로 갔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친명 자객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아직은 공천 결과가 봐야 하는데 가령 저쪽은 얼마나 소위 용핵관인지 용산 출신들 하여튼 거기가 얼마나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느냐. 그런데 그걸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쪽은 이른바 자객이니 뭐냐 하는 그 구역질 나는 사람들,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 총선을 나오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거 경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대거 경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셌습니다. 발언들이. 자, 지금 이 유인태가 이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 내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이 이렇게 이재명이 공약을 어기고 지금 뭐 또 개딸이니 뭐 친명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개판이 난다는 겁니다. 개판이. 자, 아무튼 지금 이 유인태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만약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 현실, 공천을 놓고 친명이 뭐 자객이니 뭐니 아무튼 이거를 하는데 말같이 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정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독재자, 히틀러, 뭐 천벌받을 짓 아무튼 오늘 유인태의 발언은 속이 뻥 뚫리면서도 지금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재명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인태가 아무튼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